예,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2회 여러분들 풀어보신 거 답을 확인해 보면서 저하고 제가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설명하는 중에도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론 문제 보니까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자료이다. 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24년도에 취득을 했고 24년도에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공정가치 6,500원. A사 주식은요 원래 6,000원에 샀다는 거죠. 그러면 한 주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500원 올랐어요. 200주니까 곱하기 200 해가지고 평가이익 5, 2, 10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10만원 평가이익 발생했고요. B사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7,500원에 샀는데 5,0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0원이 줄어들었어요. 300주니까 300 해보시게 되면은 2,500 곱하기 300 했을 때 75만원 마이너스 나왔었죠. 75만원. 그래서 75만원 마이너스하고 10만원 플러스를 더하면은 65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65만원 4번이 답이었죠. 다음은 2번의 문제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예측을 한 값이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바로 피드백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정했다는 것이죠. 피드백 가치,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번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신뢰성 안에 들어있는 하위 질적 특성에는 예측 가치는 없죠.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여러분 세 가지 외우셨죠. 표, 검, 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 세 가지가 신뢰성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성은 표, 검, 중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라번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낮아지는 그러한 상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을 고른다면 가나니까 1번 답으로 했어야 되죠. 다음에 3번 다음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계잔액시산표가 4월 1일 거예요. 그리고 24년 4월 1일 매출채권 1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분계. 자, 그러니까 대손처리 분계입니다. 10만원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매출채권이 10만원이 가야 되죠. 대변의 매출채권 10만원 간 거 3번밖에 없네요. 네.
답은 그냥 답원이다 하는 거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면 대변의 매출채권 10만원 자산 감소시켜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차변에 맞았나 볼까요? 4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이 2만원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2만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차감시킵니다. 그럼 모자라는 8만원은요? 비용 발생시켜야죠.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차변에 잘 됐죠? 네. 답은 3번이다. 네, 4월 1일 장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월 1일 만약에 매출채권 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되는지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시면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4월 상품 재고장이다.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우리 많이 연습했었죠. 4월 말 재고자산을 물어볼 때도 있고 4월에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4월에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단일 품목이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재고를 따져보면 돼요. 재고 수량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볼게요. 자, 매출이 이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250개. 네, 선입선출로 250개의 단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350개를 정리하면은요. 4월 1일 거는 100개는 판매된 거고요. 그리고 250개가 4월 10일 날에서 판매가 일어났죠. 250개. 그러면 여기서는 50개가 남았습니다. 요 250원짜리는 50개. 그래서 250원짜리 50개 하고 그 다음에 200개는 300원짜리. 그래서 6만원. 네. 그래서 이 6만원하고 여기 계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재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250원 곱하기 50개 해가지고 4월 10일 거 재고 금액 12,500원 이렇게 계산했을 것이고 그 금액에다가 여기 6만원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72,500원.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네, 선입선출법 어렵지 않죠.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일자별 상품 매입 과정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네, 10월 1일에 가번의 계약금이 무슨 계정 과목이냐 하는 건데요. 상품을 주문하고 총 매입대금 100만원 중에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급금, 가번은 선급금 되겠고요. 10월 15일 거 나번을 읽어볼게요. 주문한 상품이 창고에 입고되어 매입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은 2월 어음으로 만기 어음으로 지급했다.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지급어음은 매출채권이에요? 매입채무예요? 예, 매입채무에 해당되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 일부와 추가 자료이다.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액금액으로 오른 것은 영업이익 계산하세요 하는 문제군요.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구한 다음에 그럼 매출 총이익은 200만원이 나왔죠. 지금 이미. 예. 매출 총이익 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추가 자료 중에 판매 관리비를 전부 선택해서 급여랑 더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더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더해야 되겠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비용이고 접대비 더해야 되겠고요. 수도광열비 더해야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요 9만원하고 여기 25,000원 그러면은 105,000원하고 여기 50만원하고 더한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면 605,000원이죠. 자, 200만원에서 605,000원을 뺀 것이 바로 영업이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산기로 200만원 빼기 605,000원 이렇게 하셨죠. 잠깐만요.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더하면 9만원에다가 접대비 10만원에다가 115,000원이네. 예, 만원 잘못 계산했네. 네,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615,000원이에요. 네, 200만원 빼기 61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13850,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군요. 네, 다음의 문제 7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냈느냐. 다음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선생님이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정리사항을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랬어요. 자, 미지급 임차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산 때 임차료는 비용인 거 아시죠? 비용 빼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빼먹었어요? 미지급 비용 빼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비용, 임차료, 비용 누락했고, 비용 발생을 누락했고, 그 다음에 부채 증가를 누락했다. 이 사실을 알면 답을 찾는 거죠. 자, 영주가 자산이 과소, 네, 자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라, 자산 과대, 자산하고 관계 없어요. 범수, 부채 과소, 네, 범수 맞았습니다. 미지급 비용을 빼먹었잖아요. 미지급 비용이 부채니까. 민혁이 비용 과소 맞았습니다.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그걸 누락했으니까. 그래서 범수 민혁. 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네. 뭐를 누락했냐면요. 비용의 예상을 누락했다 이 말이에요. 비용의 예상을 누락하면 부채 과소되고요. 비용 과소되겠죠. 답은 1번이 맞았다.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 갑은 24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답니다. 2월 10일 날 폐업했어요. 갑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언제 해야 될까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이니까 답은 2번에 있네요. 3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수출이니까 영세율, 중개무역 수출이니까 영세율,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수출이니까 영세율,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다. 이건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죠. 네, 과세 4번이 아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항공의 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매입세액 자료이다.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액 200만원 공제 못 받겠죠. 접대용 선물 구입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거죠. 의류제조용 원재료 구입 매입세액은 받아야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이 3,500cc이므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가나 5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아, 예, 제가 거꾸로 답을 찾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틀리죠. 공제받지 못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계산을 제가 어떻게 하면, 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 아, 이거면 이것까지 더해야 돼. 세 개를 다 더해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500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1200. 예, 답이 4번이네요. 그래서 네, 꼼꼼하게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성급하게 답을 찾았어요. 틀립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10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대한물류에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채점해 보시기,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물류 모의고사 2회로 제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로그인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대한물류는 우선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거래처 나래 패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메일 주소 등록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래처 등록에 가셨겠죠. 가가지고 나래를 검색을 했을 텐데 컨트롤 F하고 나래 엔터 이렇게 치면 빨리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사항에 가가지고 이메일부터 등록을 하면 되겠네요. NA 어이구 한국이 NA 뒤에는 네이버닷컴인가요? 네이버. 그리고 앞에 기본사항에 와가지고 이름부터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서대문구까지는 맞았어요. 뒤에 경로 7길 12. 어이구 이거 충정로 2가 주소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소와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있는 메일 주소 바꾸셨으면 됐고요. 다음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개정 과목이 단기대여금과 미수금 명세니까 간단하죠. 단기대여금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래처 초기 2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단기대여금 처음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했죠. 코드란을 클릭하고 103 엔터 5 플러스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104 엔터 9 플러스 엔터 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미수금 여기 있네요. 자산에. 자, 코드란을 다시 또 클릭하고 156 엔터 치고 7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167 엔터 치고 6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셨겠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에서 코드 다 알려주고 개정 과목도 이렇게 간단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매출거래처에 선물한 머그잔 세트를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죠.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셨나요? 자, 날짜는 8월 6일로 일반전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전표 8월 6일 날짜에 차변에 813 접대비
금액이 44 플러스 대변이 253 미지급금 카드사는 거기에 신용카드사가 거기에 삼성카드라고 보이네요. 삼성카드 44,000원. 이렇게 미지급금의 거래처에는 코드로 삼성카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대손 발생한 문제가 이론에서도 나왔는데 실무에서도 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8월 10일 날 대손이 발생했어요. 서울패션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900만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동단기대여금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합계잔액사항표 8월 10일 걸 조회했나요? 네. 자, 합계잔액사항표 8월 10일 걸 조회 여러분이 했을 때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겠죠. 따라서 모두를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단기대여금을 비용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삼각표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8월 10일자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934번으로 했어야 되죠. 금액은 900만원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대변은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단기대여금 114. 거래처가 서울패션이죠. 코드에다가 서울패션 189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대변에 900만원. 네. 기타 말고 대손삼각비를 했을 때 뒤에 혹시 달라지죠.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예, 왜냐면은 대손삼각비는 판매관리비고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까지는 똑같아요. 당기순이익은 똑같지만 중간에 영업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놓치게 되죠. 그 문제. 영업이익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기타 일반거래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증빙이 있는데요. 주식을 발행했군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예, 유상증자 분계죠. 9월 30일 당사 국민은행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고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원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으면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발행했나요? 한 주당 액면 금액이 10,000원인데 할증 발행했군요. 한 주당 12,000원으로 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주를 발행했냐면 5,000주를 발행했습니다. 5,000주 곱하기 12,000원. 아니죠. 대변에는 액면가로 하죠. 액면가. 자, 대변의 자본금 먼저 입력합시다. 날짜는 9월 30일이죠. 자, 여러분 일반전표 9월 30일 날짜에 대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하세요. 그래서 5,000주 곱하기 10,000원에서 5,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이 들어왔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으로 코드 입력해야 되고 얼마 입금됐느냐? 5,800만원이 입금됐죠. 200만원 수수료 빠지고 입금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800만원만큼을 할증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별의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800만원이에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상증자 문제, 일반 전표 문제로 가끔씩 나오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유무형 자산의 구입 문제입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8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대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자, 공사 잔금을 지급할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죠. 임시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을 조회해가지고 전부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거래자료 입력을 할 때 말이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창고가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잔금은 그냥 건물이에요. 요거는 건물.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착수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얼마 지급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8월 5일 걸 조회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서 8월 5일을 입력했겠죠. 그랬을 때 건설 중인 자산 차변으로 1,000만원 잡힌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물로 처리할 것은 3,000만원이 된다. 건설 중인 자산 1,000만원하고 보통예금에서 잔금 지급한 2,000만원. 자, 그러면 오늘 날짜 10월 25일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날짜를 10월 25일로 고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했어야 돼요. 차변의 건물을 3,000만원으로,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1,000만원을 감소, 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국민은행, 요거 잔금, 국민은행 보통 잔금 2,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야 한다. 차변의 건물 자산 증가 3,000, 대변의 자산 감소 3,000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자산 감소, 보통예금도 자산 감소.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는 건 어디예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로 꼭 넣어야 된다. 자, 앞에서 언젠가 해봤던 그런 문제 같지 않나요? 모의고사 나오는 것들이 복습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소금 할인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행복물류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전자금 1,200만원을 국민은행 강남 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가 차감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번호 중에서 선택하고 할인율 입력은 생략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왜 할인을 했나요? 물류에서 받아본 국민은 돈이 부족하니까 할인했겠죠. 그래서 받으러움 매각하고 지금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00만원짜리 어음인데 1,184만원 받았고요. 요 차액이 바로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11월 4일 일반 전표에 대변의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이 거래처는 행복물류가 발행한 거니까 거래처 코드 행복물류, 금액은 1,200짜리니까 1,200만원. 차변에 오는 것은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코드란에 입력해야 되고, 이것이 1,184만원 되겠고, 차변에 요 차액 16만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이에요. 요게 16만원입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했나요?
그리고 나서 받으러 줄 클릭하고 F3 눌러서 자금 관리까지 해야죠. 할인 그대로 두고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면 할인 기관에 가는데 더블 클릭해서 은행을 지정하죠. 국민은행 강남 지점에서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보통하고 여기 지점이 강남 나타나 있죠. 할인율은 생략하니까 그냥 엔터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음 할인 시 자금 관리 요 세 가지만 잘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어음 관련 문제 매 회차마다 한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1월 10일 날짜에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11월 10일 유형은 11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품명에 원피스하고 수량이 60, 단가가 12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로 쭉 가서 거래처 넣어야죠. 예, 거래처는 걸즈 데이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전자세금 처음에 비워놨죠. 지금은 여러분은 전자세금란이 전제 발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분계는 보니까 혼합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금은 보니까 72만원은 10월 10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혼합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리 받은 선수금 부채 감소 시킵니다. 72만원 부채 감소 시키고 또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103번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입력했겠죠. 720만원이네요. 보통예금이 720만원. 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바꾸셨나요? 네. 마지막 보통예금 720만원을 국민은행으로 바꿔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까지 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들어가서 날짜 11월 10일부터 11월 10일을 입력하고 엔터 3번 치고 여기 체크하고 전자 발행하고 확인하고 발행 누르고 여러분 한 거니까 제가 빨리 해도 되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가에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주에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 이렇게 전자 여기 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분계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은 수십 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부가세 문제의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과세매출. 과세매출이니까 11번을 또 냈어요. 행복물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 중 200은 동사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으며 현금이죠.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매출금이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원문을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10월 21일로 메인 매출 전표를 10월 21일로 바꾸고 유형은 이것도 11번이에요. 여성정장
수량 20, 단가 3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행복물류. 전자세금 나는 1번, 전자입력으로 채워줘야 되고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했죠. 내려와서 차변에 101번 현금으로 200만원 차변 처리하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건 108번 외상매출금이 460만원으로 인식되겠네요. 탭키 눌렀을 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행복물류라고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 동사가 발행했다. 거래처를 동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입니다. 계정 과목이.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매입거래 영업부 직원의 회식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전표예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우리가 부서 회식을 했어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이죠. 네, 그래서 날짜를 여기서 확인하셔가지고 11월 14일 날짜에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11월 14 날짜에 57 유형으로 여러분이 신용카드사를 삼성카드 맨 끝에 있네요. 이렇게 선택하신 거 기억나셔요? 네, 품명에는 회식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는 23만 1,000원 입력했죠? 23만 1,000원. 그러면 이렇게 공급가액이 21만 원으로 바뀝니다. 거래처는 식당을 써야 돼요. 화정, 한정식이 거래처가 되고, 전자세금란은 비워야 되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해 주세요. 그러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2만 1,000원, 그리고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고치셨으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복리후생비 21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부서의 회식이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자, 한 문제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의 문제가 전자계산서네요. 자, 계산서 빨강색 하면은 여러분 13번 유형인 거 알고 있어야 되죠. 패션 정보 책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산서에 있는 날짜를 확인해서 11월 20일로 고쳐가지고 유형은 13번으로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책자라고 여기다 입력을 하셨고, 수량 30, 단가는 2만원이라고 입력했죠.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민주, 패션이 되고,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 입력하셨을 것이고, 분계는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이것도 면세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분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60만원, 상품 매출 60만원, 분계가 자동으로 정확하게 되게 됩니다. 면세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모의고사 2회의 부가세 문제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실까요? 추가 설명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